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불러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의 단수 공천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이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 최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공천에 개입했는지 김 전 구청장에게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씨는 당시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감찰반 시절 조국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온 상황이라 당내 반발도 컸습니다. 당선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강서구 지역 당협위원장 3명이 모두 다 반대한다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만은 저거 지고 이러면 민주당 돕는 일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 이게 그 사람들 이건 들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내 우려대로 김 전 구청장은 유죄가 확정돼 임기를 1년도 못 채웠지만 자신 때문에 생긴 보궐선거에 다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했습니다.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이 3개월 만에 사면해 출마의 길을 터줬습니다. 2022년 강서구청장 공천에 관여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 관계자들은 김 전 구청장이 정권교체에 공을 세운 공익제보자라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며 윤 전 대통령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도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준석이 조금 떠드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제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근데 사실 공천 준 사람이 이준석 아니에요? 취재진은 오늘 김 전 구청장 사무실을 찾아가 당시 공천 경위와 검찰 진술 내용을 물었지만 김 전 구청장은 MBC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더 이상은 현직 대통령 부인이 아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빠르고 또 구체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는 소위 통일교의 2인자가 김건희 여사를 위한 선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진 법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건진 법사의 주거지에선 현금 다발도 발견됐는데 이 중 5천만 원은 시중은행에 공급될 때처럼 묶인 신권, 즉 관봉권이었고 여기엔 지난 대선 직후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특활비 역시 이런 형태로 공급된다고 전해지죠. 류현준 기자입니다. 통일교 2인자로 불린 윤영호 당시 본부장은 대선 직후 윤석열 당선인과 독대를 했고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동의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주에 만납니다. 정부 쪽 관계자를.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뒷돈을 받고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윤영호 전 부부장이 전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건넨 정황을 검찰이 추가로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윤영호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위한 선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건진법사 전 씨는 그러나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고 목걸이도 잃어버렸다고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목걸이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검찰은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건네졌는지는 물론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에게 금품을 건넨 이유와 대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2022년 12월 17일 건진법사에게 큰 그림 함께 만들어보자며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논의를 제안하면서 히림 대표도 같이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김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후원업체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공사에 관여한 히림 종합건축사 사무소로 추정됩니다. 김 여사의 어머니이자 윤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와의 관계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 씨는 2023년 12월부터 1년간 최은순 씨와 10차례 통화했는데 이 중 7번을 최 씨가 먼저 연락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2024년 9월 29일엔 1시간 33분 9초,
10월 24일엔 1시간 48분 24초나 통화했고 비상계엄 선포 4일 뒤인 12월 6일에도 50분 가까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건진법사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 1억 6,500만 원의 출처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5천만 원은 밀봉된 신권으로 한국은행 표기가 붙어 있었는데 2022년 5월 13일 14시 5분 59초 윤 전 대통령 취임 4일 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해당 포장 상태는 금융기관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진법사 전 씨는 검찰에 현금으로 받은 기도비를 생활비로 쓰려고 모아뒀다며 집에서 3억 정도 들고 나왔다 남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4강으로 줄여진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내일부터 이틀간 이어질 1대1 맞수 토론의 대진표를 짰는데요. 토론 상대로 가장 많이 지목을 받은 건 탄핵에 찬성했던 당시 당대표 한동훈 후보였습니다. 토론 전부터 후보 간 신경전도 연출됐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4강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어 1대1 토론 상대를 지목할 차례. 첫 포문을 연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겨눴습니다. 우리 당이 이렇게 탄핵이 되고 또 이렇게 다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우리 한동훈 대표님 때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거듭 당의 반성을 촉구하며 맞상대로 홍준표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자신들의 토론이 흥행 요소라는 점을 의식한 듯 홍 후보도 곧바로 한 후보를 다시 토론 상대로 골랐습니다. 어떤 반성을 하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보여드려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들어가지 말고 저도 지목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왔어요. 예. 저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하겠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1차 토론에서 AI 전문성이 부족하다 맹공했던 김문수 후보를 골랐습니다. 지난번 1차 토론 때 그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미처 물어보지 못하고 두 번 다 중간에 그 질문들이 다 끊겼습니다. 최종적으로 1대1 토론 4번 중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2번 맞붙는 등 한동훈 후보만 3번 토론에 나서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거듭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고민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후보들은 비상계엄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며 탄핵 찬성 반대 대결에 멈춰서 있는 셈입니다. 토론을 앞두고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나 안철수 후보가 내 지명해 줬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만만하니까. 제가 할 말을 먼저 하셔가지고 제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4강 후보들은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 맞수 토론을 벌인 뒤 오는 토요일 다시 사자 토론을 갖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평온하던 저녁 시간에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여성이 흉기에 피습돼 숨지고 마트 직원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30대 남성 피의자는 범행 뒤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송서영 기자입니다. 마트에서 다급히 나온 한 여성이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잠시 뒤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천천히 마트 앞을 걸어가며 전화를 걸고 약 5분 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됩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울 강북구의 한 마트에서 30대 남성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장을 보다 흉기에 찔린 6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마트 직원인 40대 여성도 팔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기 돌아가신 분이 여기 찔려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고 이렇게 누워 계시고 이렇게 의식 없이 누워 계시고. 흉기는 마트에 진열돼 있던 제품의 포장을 뜯어 사용했고 범행 뒤에는 마트 매대의 과자 더미 안에 숨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앞에 막 내려가지고 당장빨이 돼가지고 막 저쪽으로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바로 자빠이를 거기를 가서 봉지를 뜯고. 남성은 마트에 진열된 술을 꺼내 마신 뒤 범행한 걸로 파악됐는데요. 범행 후에는 마트를 빠져나와 거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수거 돈
거기다가 까자박스 옆에다가 놔두고 이렇게 갔는데 범행 후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까지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분이 아저씨가 끼쳐서 왜 그러냐고 말렸는데도 상관하지 말고 가던 길 가시라고. 남성은 인근 병원에 손인대 수술을 받으러 이번 주 초 입원한 환자였습니다. 체포 당시 의사가 본인을 해치려고 해 범행했다고 한 걸로 전해졌지만 병원 측은 별다른 갈등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원하는 동안 이 사람이 뭐 문제적 행동을 보인 적이 있었을까요? 그런 건 없었는데. 경찰은 오늘 오후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약물 투약 여부나 병력 확인에 나서는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연세대 대학원 학생이 대학원 선배였던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채 학교에 계속 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징계 직전에 자퇴를 하며 징계를 피한 가해자가 대학원에는 청강을 듣는다며 계속 드나든 건데요. 도윤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연세대 대학원생인 김모 씨는 지난해 여름 한 달을 긴 머리로 목을 감싼 채 다녀야 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대학원 선배한테 목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진짜 한여름에도 완전 꽁꽁 가리고 다녔죠. 여자친구가 이 정도 뭐 하는 게 당연하다. 헤어지자고 하자 하룻밤에만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8차례 전화해 나오라고 하는 등 수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전 남친처럼 막 스토킹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자기가 연세대 생인데 뭐 부모님도 좋아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김 씨는 학교 성평등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한 지 넉 달 만인 올해 2월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성폭력으로 인정된다며 무기정학이나 유기정학 등의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전원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데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위의 권고를 받아 실제 징계를 결의하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가해자가 자퇴하면서 징계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미래에 요청이 올 학생이니 정책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가해자는 자퇴 후에도 학교에 계속 나왔고 피해자가 공부하는 건물에 출입했습니다. 바로 뒤에 그 피신고인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깜짝 놀라서 앞에 강의실로 그냥 들어가서 숨었거든요. 성평등센터는 가해자를 이 건물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학과에 조치를 요청했지만 가해자는 버젓이 들어와 수업을 청강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뭐 듣고 싶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교수님께 공지가 내려온 게 없어서. 그런 거는 저는 뭐 이메일을 받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학교 측에서 해당 학과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내리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해자의 신원을 해당 학과에 명확히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연세대 측은 가해자가 자퇴해 일반인인데 신원이 전달되면 2차 피해가 우려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경찰에 스토킹 혐의로 가해자를 신고한 후에야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하는 잠정 조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아직 경찰의 피고 소인 조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은 할 말이 없다며 자신의 입장은 추후 변호인이 밝힐 거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